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수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체력과 활력을 키우는 체육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지만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판 쥐라기 공원, 여수 송도의 이야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부터 운동회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한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짝을 지어 트랙을 걷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깁니다. 학생 체력 증진과 활력 향상을 위해 아침 수업 시작 전 실시되는 전남형 체육활동 기지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 3회 40분 정도 체육활동을 실시합니다. 교내 인력뿐만 아닌 외부 강사의 체계적인 체육 강의도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교우 관계라든가 학습 태도에 대한 변화라든가 학교 폭력을 낮춘다라든가 학생들은 운동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피곤했었는데 피곤하지 않고 더 개운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체력 건강을 증진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지금 낮아서 이런 비만율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운동량을 걷기라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전심을 활용해서 좀 그런 어떤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전남교육청은 현재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지개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별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체육 활동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체 건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추이를 좀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우리 체육 선생님, 영양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바꾸는 학교들.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외곽 호안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만입니다. 호안이 만들어지는 곳 중간에 오밀조밀 섬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섬이 송도, 여수 율촌에서 도선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돼 생수를 사 먹는 열악한 섬이지만 이래봬도 7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일대에서 공룡뼈 화석이 대거 발견돼 주목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에서 공룡뼈 60개를 찾은 겁니다. 공룡의 골격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건 처음으로 여수 낭도에 발자국을 남긴 공룡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화석산지로 평가받습니다. 섬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국가유산청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저희 마을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산단과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송도 일대는 고기 산란장과 수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멸치와 바지락, 석화 등 1,800여 종의 어패류가 살았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칼레 해수욕장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과거 육지에서 관광객이 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섬 일대에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모래로 섬 주변은 매립됩니다. 한평생을 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씁쓸함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게 지다 보면 옛날에 정들었던 그 이웃들이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앞으로 2, 3년 후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섬이 될 송도.
국가유산청은 매립으로 화석 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화석 발굴 조사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작은 망향비라도 세워 고향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진도 대마도. 진더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외딴 섬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상수원이 없어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해온 상황. 제한급수는 물론 여름철 한때 하루 1시간가량만 물이 나오기도 하는 등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게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아예 며칠씩 단수하고 아주 손님들 오실 때는 잠깐씩 한두 시간 틀어주고 단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 걱정 없는 일상을 꿈꾸던 주민들의 수건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업비 79억 원이 투입된 2년 반 만의 공사 끝에 식수 전용 저수지가 조성된 겁니다. 하루 80톤 규모의 정수와 배수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 저수지는 물을 2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이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섬이는 제일 급선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 또 12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2년 6개월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분들이 물 걱정으로부터 해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도군은 오는 2026년까지 나배도와 관사도, 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연결하는 해저관로를 조성할 계획.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빛깔로 연근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올해 이상 저온과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부진한 것도 걱정이지만 요즘 다른 고민까지 겹쳤습니다. 매실은 적기 수확이 최대 관건인데 요즘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광양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80여 명에 불과해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구한다 해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시급도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여서 매실 출하가가 10kg에 38,000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12만 원이나 한 13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한 3바구를 따야 되는데 3박스 이 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새거리 줘야 되고 정신 들여야 되고 이러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양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 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매실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매실 수확 69개 농가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한 1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69농가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나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의 대표 특화작물 매실. 올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에 이어 수확기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실 재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양규 씨는 최근 순천교도소 직원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보여준다고 싶어가지고 연락했어요. 40만 원대 리트로다가 2대 정도? 그리고 이제 목발 3개. 이튿날 결제 공문이 첨부된 문자가 도착했고 직접 물품을 가지러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까지 함께 구입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가 준비된 물량이 없다고 하자 사칭범은 아는 업체가 있다며 대신 주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 먼저 제세동기 비용을 선결제한 뒤 물건을 받아주면 휠체어 등의 금액을 낼 때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던 의료기기 업체 그쪽이 그쪽도 아마 납품업체일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으로 그쪽으로 받았고요. 네. 혹시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수상함을 느낀 김 씨가 직접 교도소로 전화했고 사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화번호에 이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문을 만들지는 않는다. 인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도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사칭한 사람이 67만 원어치 도시락을 주문하는 등 관련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목포 경찰서에 접수된 교도소나 정당, 군부대 사칭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장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사기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만큼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선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 만성리 용골입니다. 줄임표로 남겨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족들의 한. 추모객들은 위령비 뒤편에 새겨진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국가폭력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 제주 4.3의 한 맥락과 이어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많은 그 놀라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이 여순 사건의 역사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의 주둔지, 당시 무기고로 쓰였던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공기까지 그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다크 투어는 여순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이제 작가분들 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유적지를 이렇게 팸 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역사상 첫 계엄령인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크 투어엔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거의 날마다. 근데 거의 대구 경북에서도 오고 서울 경기. 의외로 이쪽 지역보다 더 멀리 지역의 분들이 오시는데 여순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기념관, 유적지 등 역사 현장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기억의 공간에 대한 체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조그만 빌딩에 한 2평, 3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에서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순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